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예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오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예금주들은 평범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커피 마시고 출근 준비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런데 그날 저녁 이들의 통장에서 무려 55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요. 그리고 다음날 토요일 새벽 은행은 문을 닫았습니다. 40년 역사의 은행이 36시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지난 영상 기억하시죠? 뱅크런이 터지면 삼성전자도 무너질까? 그 영상의 댓글이 3,500개가 넘게 달렸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았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뭘 준비해야 하나요? 뱅크런이 터지면 첫날 뭘 해야 하나요? 오늘 그 모든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8시 여러분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뱅크런이 시작된다면 여러분은 정확히 72시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72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킬 수도 있고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요. 실리콘밸리은행 예금주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뭘 했을까요? 그리고 모든 걸 잃은 사람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은 뱅크런 발생 후 72시간 동안 해야 할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 순서대로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영상 지금 당장 저장하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왜냐고요? 뱅크런은 예고 없이 찾아오거든요. 2023년 3월 8일 수요일까지만 해도 실리콘밸리은행은 멀쩡했어요. 직원들은 정상 출근했고 고객들은 평소처럼 거래했죠. 그런데 목요일 오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위기는 항상 갑자기 옵니다. 이 영상을 저장해두지 않으면 막상 뱅크런이 터졌을 때 여러분은 패닉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지금 구독하고 재생 목록에 저장하고 가족 단톡방에도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도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첫 3시간이 승부다. 뱅크런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8시, 여러분은 출근 준비를 하다가 카카오톡 알림을 봅니다. 오은행 뱅크런 시작됐대. 너도 돈 빼 친구가 보낸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핸드폰을 들고 은행 앱을 열려고 합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거나 날려버립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첫 번째, 패닉에 빠져서 전액 인출을 시도하지 마세요.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때 가장 먼저 망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패닉 상태에서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고요? 하루 이체 한도가 있거든요. 대부분 은행이 1일 이체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3억 원을 가지고 있다면 한 번에 못 옮깁니다. 그런데 패닉 상태에서 일단 다 빼야 해 라고 생각하면서 이체 버튼을 연타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 오류가 나고 거래가 정지되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 번째, SNS에 공유하지 마세요. 나 오은행 쓰는데 지금 돈 빼고 있어라고 카톡, 인스타, 페북에 올리는 순간 여러분은 뱅크런을 가속화시키는 공범이 됩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했죠? 한국에서 뱅크런이 발생하면 미국보다 100배 빠를 것이다. 왜요? SNS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올린 글 하나가 100명에게 퍼지고 그 100명이 또 퍼뜨리면 10,000명이 동시에 돈을 빼기 시작해요. 은행은 그 속도를 못 버팁니다. 세 번째,
은행 창구로 달려가지 마세요. 모바일로 안 되면 창구로 가야지. 절대 안 됩니다. 2023년 새마을 금고 사태 때를 보세요. 한 달 만에 17조 원이 빠져나갔는데 그중 상당수가 창구에서 줄 서서 기다리다가 못 찾은 사람들이었어요. 왜냐고요? 창구 직원들도 사람이거든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인출 건수가 한정돼 있어요. 여러분이 오전 10시에 도착해서 번호표 뽑으면 오후 5시까지 기다려도 순서가 안 올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모바일로 빼던 사람들은 이미 다 빼갔어요. 여러분만 은행에서 허송세월하는 거죠. 반드시 해야 할 행동. 그럼 뭘 해야 하냐고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순서대로 정확하게 따라하세요. 1단계, 심호흡 3번 하고 냉정함을 되찾으세요. 진짜예요. 농담 아닙니다. 심호흡 깊게 3번 하세요. 뱅크런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건 은행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패닉에 빠져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1분만 투자해서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그 1분이 여러분의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지킵니다. 2단계, 예금 현황 정확히 파악하세요. 종이와 펜을 꺼내세요. 지금 당장요. 그리고 이렇게 적으세요. 오은행, 예금 3천만 원, 뱅크런 발생은행, 은행, 예금 2천만 원, 안전, 곱하기 사인 은행, 적금 500만 원, 안전, 뱅크런이 발생한 은행이 어디인지, 거기에 내 돈이 얼마나 있는지, 다른 은행 예금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돈을 빼려다가 실수합니다. 본인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패닉에 빠져서 아무 은행에나 이체하려고 하죠. 3단계, 예금자 보호 한도 확인하세요. 여러분, 예금자 보호법 알죠? 은행이 망해도 1인당 1개 은행에서 5천만 원까지는 보호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뱅크런 발생은행에 가지고 있는 돈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사실 급할 거 없어요. 은행이 망해도 정부가 돌려줍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은 날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7천만 원이 있다면 5천만 원은 보호되지만 2천만 원은 위험합니다. 2천만 원을 지키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4단계,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모든 돈을 한 번에 못 빼낸다면 무엇부터 빼야 할까요? 우선순위는 이렇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초과분, 5천만 원 넘는 돈, 이번 달 생활비, 월세, 공과금, 식비, 단기 사용 예정 자금, 3개월 내 쓸 돈, 장기 예금, 1년 이상 안 쓸 돈, 5천만 원 이하는 보호되니까 나중에 천천히 처리해도 돼요. 하지만 5천만 원 넘는 돈은 지금 당장 옮겨야 합니다. 5단계, 이체 실행, 단 한도 내에서만. 자, 이제 실제로 돈을 옮길 시간입니다. 은행 앱을 여세요. 그리고 침착하게 한도 내에서만 이체하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7천만 원을 가지고 있고 1일 이체 한도가 5천만 원이라면 오늘 5천만 원 이체, 내일 나머지 2천만 원 이체,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겁니다. 한 번에 다 하려다 실패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체할 때 안전한 은행으로 보내야 합니다. 어디가 안전하냐고요? 1순위, 4대 시중은행,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2순위, 특수은행, NH농협, IBK기업. 3순위,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지방은행이나 이금융권은 피하세요. 뱅크런이 전염될 수 있거든요. 첫 3시간 체크리스트.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일을 정리해 볼게요. 심호흡으로 냉정함 회복, 예금 현황 파악, 예금자 보호 한도 확인, 이체 우선순위 결정, 한도 내 이체 실행. 이 5가지를 첫 3시간 안에 끝냈다면 여러분은 이미 90%의 사람들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했어요. 패닉에 빠지지 않고 냉정하게 순서대로 움직인 사람들이 자기 돈을 지켰습니다.
정보 전쟁에서 이겨라. 첫 3시간을 버텼습니다. 이제 오후에요. 여러분의 핸드폰은 알림으로 미칠 것 같습니다. 카톡, 문자, 뉴스 속보가 쉴 새 없이 울려요. 오은행 파산 임박, 정부 긴급 대책 발표, 예금 전액 보호 검토, 2차 뱅크런 우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모르겠죠?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보 필터링, 믿을 것과 무시할 것, 믿어야 할 정보 3가지. 첫째, 정부 금융당국 공식 발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공식 입장, 한국은행 총재 발언, 예금보험공사 안내문. 이것들만 믿으세요. 나머지는 다 의심하세요. 둘째, 주요 언론사 일면 기사,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연합뉴스. 단, 속보는 조심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속보가 많이 나와요. 최소 2곳 이상에서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 그때 믿으세요. 셋째, 은행 공식 앱 홈페이지 공지. 여러분이 거래하는 은행의 공식 앱에 뜨는 공지사항만 믿으세요. 카톡, SNS는 믿지 마세요.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정보 3가지. 첫째, 카톡 단톡방 정보. 내 친구가 은행원인데 내부 정보 들었는데. 99% 루머입니다. 무시하세요. 둘째, 유튜브 자극적 제목. 오은행 내일 파산. 지금 당장 빼라. 조회수를 위한 낚시예요. 클릭하지 마세요. 셋째, 주식 커뮤니티 글. 네이버 증권 게시판, 주식 카페 같은 곳의 정보. 90%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루머입니다. 오후에 해야 할 일, 가족 회의 소집.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특히 큰 돈이 걸려 있다면 가족과 상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부모님과 통화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가족 전체 예금이 어느 은행에 얼마나 있어? 각자 오늘 얼마씩 이체했어? 내일 추가로 이체할 계획은? 많은 가정이 이 단계를 건너뛰고 각자 따로 움직이다가 실수합니다. 남편은 A은행으로 옮기는데 아내는 B은행으로 옮기고 나중에 보니 둘 다 위험한 은행이었던 거예요. 급여 이체 은행 변경 신청. 여러분의 월급이 뱅크런 발생 은행으로 들어온다면 큰일입니다. 지금 당장 회사에 연락하세요. 인사팀, 총무팀에 전화해서 급여 이체 계좌 변경을 요청하는 겁니다. 네, 오은행 계좌를 은행 계좌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다음 달부터 적용 가능한가요? 대부분 회사가 월말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변경해줍니다. 자동이체 점검 및 변경, 월세,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카드값. 이것들이 뱅크런 발생 은행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다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고요? 은행이 정상 운영되지 않으면 자동이체가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연체가 되고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지금 바로 하세요. 월세,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계좌 변경, 공과금, 각 회사 앱에서 계좌 변경, 통신비, 통신사 앱에서 변경, 보험료, 보험사 앱에서 변경, 카드값, 카드사 앱에서 변경. 귀찮아도 오늘 다 해야 합니다. 나중에 연체되면 더 귀찮아요. 오후 시간대 주의사항. 오후 2시쯤 되면 여러분은 지칩니다. 긴장감이 풀리고 이제 됐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뱅크런은 파도처럼 옵니다. 1차 파도, 2차 파도, 3차 파도. 오후에 또 한 번 큰 인출러시가 올 수 있어요. 특히 오후 3시, 5시 사이 직장인들이 퇴근 준비하면서 핸드폰을 보는 시간대가 위험합니다. 이때 또 한 번 대규모 인출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 다 못 뺐다면 오후 1시, 2시 사이에 추가 이체를 하세요. 오후 3시 이후로는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기전 준비. 첫날을 버텼습니다. 축하드려요.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다음날 아침입니다. 뉴스를 켜면 이런 헤드라인이 보일 거예요. 오은행, 영업정지, 정부, 긴급 유동성 지원 검토, 2차 뱅크런 우려, 다른 은행으로 확산되나? 여러분의 돈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아침에 확인해야 할 것, 어제 이체한 돈 제대로 들어갔나? 은행 앱을 열어서 확인하세요. 어제 오후에 이체한 돈이 새 은행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됐는지요? 대부분은 문제없지만 가끔 시스템 오류로 이체가 실패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확인 안 하면 돈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만약 입금 안 됐다면 즉시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늦으면 찾기 어려워요. 뱅크런 은행 계좌 아직 접속되나? 뱅크런이 발생한 은행의 앱에 로그인해보세요. 아직 접속이 되나요? 잔액 조회가 되나요? 만약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메시지가 뜨거나 로그인이 안 된다면 은행이 거래를 중단한 겁니다. 이건 위험 신호예요. 이때는 더 이상 온라인으로는 못 빼냅니다. 다른 은행들도 안전한가? 뱅크런은 전염됩니다. 오은행에서 시작된 뱅크런이 은행, 곱하기 쌓인 은행으로 번질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확인하세요. 2차 뱅크런, 다른 은행 확산 같은 키워드가 나오나요? 만약 나온다면 여러분이 어제 돈을 옮긴 그 은행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날 반드시 해야 할 일, 생활비 현금 확보. 여기서부터가 장기전 준비입니다. 은행 시스템이 마비되면 카드도 안 됩니다. 페이도 안 됩니다. 오직 현금만 통해요. 2015년 그리스 위기 때를 보세요. ATM에서 하루 인출 한도가 60유로, 약 8만 원으로 제한됐어요. 사람들이 ATM 앞에 줄 서서 8만 원씩 받아가는 모습, 충격적이었죠.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을 확보해야 해요. 얼마나 확보해야 하나요? 1인 가구, 100만원 2인 가구, 150만원 3인 이상 가구, 200에서 300만원, 이 돈으로 뭘 하냐고요? 한 달치 생활비입니다. 식비, 교통비, 공과금, 카드가 안 되면 현금으로 살아야 하거든요. 어떻게 확보하나요? 방법 1. ATM 이용. 안전한 은행 ATM으로 가세요. 1일 인출 한도 최대로 뽑으세요. 2에서 3일에 걸쳐서 나눠 뽑아도 돼요. 방법 2. 은행 창구 이용. 줄이 너무 길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ATM이 더 빠릅니다. 현금을 어디에 보관하나요? 절대 집에 다 두지 마세요. 분산하세요. 집금고 150만원 차량, 30만원 직장 사물함, 20만원 부모님 댁, 가능하면 일부. 그리고 가족에게 알려주세요. 현금이 여기 있어. 혹시 내가 없을 때 필요하면 쓰라고. 추가 전략. 비상 신용한도 확보하기.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지금 확인하세요. 왜냐고요? 은행 시스템이 마비되기 전에 미리 확보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 300만원 마이너스 통장 한도 500만원 비상용 신용대출 한도 1000만원 이걸 미리 알아두면 정말 급할 때 쓸 수 있어요. 물론 안 쓰는 게 베스트지만 알아두는 것과 모르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보험 대출 활용 가능성 체크.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 대출 가능 금액 확인하세요. 보험은 은행과 별개 시스템이에요. 뱅크런이 와도 보험 대출은 가능합니다. 보험 앱 열어서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하세요. 만약 500만원 이상 나온다면 이것도 비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단, 실제로 대출 실행은 하지 마세요. 그냥 가능하구나 확인만 해두는 겁니다. 진짜 급할 때만 쓰세요. 자산 방어 총력전. 이제 사흘째입니다. 뱅크런 발생 3일째예요.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시나리오 1. 정부가 개입해서 안정화. 예금 전액 보호 발표. 긴급 유동성 지원. 은행 정상화.
시나리오 2. 뱅크런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 2차, 3차 뱅크런 발생, 금융 시스템 혼란. 시나리오 3. 은행 파산 확정. 예금보험공사 개입, 5천만원 초과분 손실 확정. 여러분은 어느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할까요? 답, 전부 대비해야 합니다.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시나리오 1 대응, 안정화. 정부가 예금 전액 보호를 발표했어요. 뉴스에서 긴급 유동성 지원 10조 원 같은 헤드라인이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은 뭘 해야 하냐고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안정화됐으면 그냥 두세요. 괜히 돈 옮기다가 수수료만 날리고 세금 문제만 생깁니다. 대신 이것만 확인하세요. 정부 발표가 진짜인지, 은행 앱이 정상 작동하는 다른 사람들도 돈을 안 빼는지, 세 가지 다 확인되면 그때 안심하세요. 시나리오 2 대응, 확산. 뱅크런이 다른 은행으로 번지고 있어요. 지방은행, 이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다시 긴장 모드입니다. 여러분이 첫날에 돈을 옮긴 그 은행, 안전한가요? 다시 점검하세요. 4대 시중은행이면 일단 안전, 특수은행이면 비교적 안전, 인터넷은행이면 주의 필요, 지방은행이면 즉시 재이동. 만약 인터넷은행이나 지방은행으로 옮겼다면 지금이라도 4대 시중은행으로 다시 옮기세요. 시나리오 3 대응, 파산 확정.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은행이 파산 절차에 들어갔어요. 이때 여러분은 뭘 할 수 있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없습니다. 5천만원 이하, 예금보험공사가 돌려줍니다. 5천만원 초과, 은행 청산 절차에서 일부 회수 가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보상 신청, 채권자 모임 가입, 변호사와 상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첫날에 빠르게 움직여야 했던 겁니다. 72시간 최종 점검 리스트.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3일 동안 한 일을 체크해 볼까요? 첫날, 냉정함 유지, 예금 현황 파악, 5천만원 초과분 이체, 생활비 확보. 둘째 날, 이체 내역 확인, 급여 계좌 변경 신청, 자동이체 변경, 현금 100에서 300만원 확보. 셋째 날, 시나리오별 대응 완료, 추가 리스크 점검, 가족 전원 안전 확인.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은 이미 상위 5% 안에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날에 패닉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더 큰 손실을 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지금까지 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렸어요.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실리콘밸리 은행, 새마을금고 사태 때 실제로 사람들이 저질렀던 실수들입니다. 실수 1. 주식 펀드를 급매도하기. 뱅크런이 터지면 주식시장도 폭락합니다. 코스피가 하루에 5%, 10% 떨어질 수 있어요. 이때 패닉에 빠져서 주식도 다 팔아야 해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주식은 은행 예금과 다릅니다. 증권사가 망해도 여러분의 주식은 사라지지 않아요. 명의가 여러분이니까요. 오히려 패닉 상태에서 바닥에 팔면 나중에 회복했을 때 손실만 확정됩니다. 레버리지 ETF, 신용융자 같은 비드로 산 주식은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실수 2. 금, 달러로 전재산 바꾸기. 은행 믿을 수 없어. 금이랑 달러로 다 바꿔야지. 이것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자산의 10에서 20%를 금이나 달러로 보유하는 건 좋아요. 분산 투자니까요. 하지만 전 재산을 금이나 달러로 바꾸면 환전 수수료 엄청 나옵니다. 보관이 어렵습니다. 나중에 다시 원화로 바꿀 때 손해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비율, 전체 자산의 10에서 30% 정도만 안전자산으로 보유. 실수 3. 부동산 급매도. 집값도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팔아야 하나? 절대 안 됩니다.
뱅크런이 터졌다고 부동산 시장이 바로 무너지진 않아요. 오히려 현금 확보를 위해 급매로 내놓으면 시세보다 20에서 30% 싸게 팔리고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부동산은 장기 자산입니다. 72시간 안에 결정할 게 아니에요. 대출이 너무 많아서 이자도 못 낼 것 같다면 매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수 4. 보험 해지. 보험료 아끼려고 해지해야겠다. 최악의 선택입니다. 보험은 여러분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이에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뱅크런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실직 위험 증가, 사고 위험 증가, 사망 위험 증가, 오히려 보험을 유지하면서 보험 대출로 급한 불을 끄는 게 현명합니다. 실수 5. 빚내서 투자하기. 지금 주식 바닥이니까 대출 받아서 사면 대박이겠지? 절대 안 됩니다. 위기 때는 현금이 왕입니다. 빚을 내는 게 아니라 빚을 갚아야 할 때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주식, 부동산, 뭐든 빚으로 사면 안 됩니다. 현금으로 사세요. 72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72시간 뱅크런이 발생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72시간입니다. 72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전 재산을 지킬 수도 있고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요.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 첫 24시간 안에 돈을 뺀 사람들은 100% 살았습니다. 48시간 안에 뺀 사람들은 70% 정도 회수했습니다. 72시간 이후에 움직인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속도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속도만으로는 부족해요. 올바른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들, 첫 3시간, 냉정함 유지, 우선순위 결정, 한도 내 이체, 오후, 정보 필터링, 가족회의, 자동이체 변경, 다음날, 현금 확보, 비상 신용 한도 파악, 사흘째, 시나리오별 대응, 최종 점검. 이 순서대로만 하세요. 패닉에 빠지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뱅크런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1997년 외환위기, 우리가 겪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우리가 겪었습니다. 2023년 새마을금고 사태, 우리가 겪었습니다. 2025년, 2026년, 언제든 또 올 수 있습니다. 자, 영상 마지막입니다. 지금 당장 하세요. 이 영상 저장하세요. 재생 목록에 저장, 북마크 저장, 뭐든 좋습니다. 막상 뱅크런 터지면 이 영상 찾을 시간도 없어요. 가족 단톡방에 공유하세요. 부모님, 형제자매, 친척들 모두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세요. 지금 바로 예금 현황 점검하세요. 어느 은행에 얼마나 있는지, 5천만 원 넘는 곳은 어딘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세요. 다음 영상 예고합니다. 내 은행 위험도 30초 체크법. 이 신호 보이면 지금 당장 옮겨라. 여러분이 거래하는 은행 정말 안전한가요? 30초만 투자하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은행별 위험도 순위, 체크 방법, 이동 전략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죠? 그럼 구독 필수입니다. 그리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뱅크런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이미 예금 분산하셨나요? 현금은 얼마나 보유 중이신가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 우리 모두 더 안전해집니다. 72시간,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지금 당장.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경제적 안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담한 경제학이었습니다. 살아남으세요.